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버지니아 울프의 장편 소설 델러웨이 부인입니다. 최혜리가 옮겼고 열린 책들에서 펴냈습니다. 가끔 인터넷상에서 글을 읽다 보면 필자가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썼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글의 흐름이 사건이나 시간에 따르지 않고 내면 의식의 흐름대로 전개되는 서술 기법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요즘에 와서 생긴 건 아니고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버지니아 울프가 먼저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건의 발생이 줄거리를 형성하는 전통적인 소설이 주류를 이뤘죠. 버지니아 울프는 기존의 작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법으로 글을 썼고, 그녀가 쓴 의식의 흐름이나 내적 독백은 20세기 초 모더니즘 문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이죠. 버지니아 울프는 장편 소설인 델러웨이 부인을 쓰기 전에 본드가의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단편을 먼저 썼어요. 그러고 나서 8장의 이야기를 마저 썼는데요. 그걸 한 권의 책으로 합쳐서 만든 게 바로 이 델러웨이 부인입니다. 델러웨이 부인은 소설이지만 기존의 소설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이런 양식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면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소설의 도입 부분은 약간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몰입할 수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등장인물의 이름을 지칭하지 않고 장면이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지? 하고 생각하게 돼요. 대신 인물의 내면 세계를 숨김없이 다 드러내기 때문에 독자는 인물의 감정을 속속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소설은 행간에서 등장인물의 생각을 유추해야 하는데 의식의 흐름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수고는 조금은 덜어낼 수가 있죠. 그냥 읽기만 해도 인물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요. 주인공인 델러웨이 부인이 저녁에 있을 파티를 위해 꽃을 사러 가는 것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저녁에 파티를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델러웨이 부인의 이름은 클라리사인데요. 작품 속에서도 클라리사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50세를 넘긴 클라리사는 정계에 몸담고 있는 리처드 델러웨이의 아내로 남부러울 것 없이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꽃을 사러 가던 런던 거리에서 그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삶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자신은 아는 사람들 사이에 엷은 안개처럼 펼쳐져 있다고 느끼죠. 자신의 몸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듯 기묘한 느낌도 갖습니다. 이때 부산스러운 거리에서 폭발음이 들리면서 전쟁 후유증으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세티머스의 이야기가 불쑥 등장합니다. 뒤에 세티머스와 그의 부인 레치아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세티머스와 클라리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설 속에서 마주치는 장면도 없습니다. 다만 소설이 끝나갈 무렵 파티에 초대된 사람으로부터 세티머스의 부고를 듣는 정도의 접선만 있을 뿐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세티머스는 친구 에반스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로 환영을 보게 되고 자신도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 레치아가 정성스럽게 돌보지만 차도를 보이지 않죠. 홀로 남편을 보살피는 게 무척이나 힘들었을 레치아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시들어 떨어졌어요. 나중에 의사들을 찾아가는데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의사들은 세티머스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실험 결과에 의한 처방만 내릴 뿐이죠. 그런 의사들을 격렬히 거부하던 세티머스는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죽기 직전 아내와 유쾌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면서 병세가 호전되는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창밖 담장으로 몸을 내던지고 맙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클라리사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서면서 지하 납골당처럼 싸늘함을 느낍니다. 동시에 안쪽에서 하녀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녀와 같은 인간애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다락방에서 바느질을 하는데요. 그날 밤 파티에서 입을 드레스를 손질하며 안정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문득 부어턴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셀리스틴을 추억하고 있는데 30년 전 그녀의 옛 연인이었던 피터 월시가 방문합니다. 둘은 한때 사랑했지만 서로 다른 의견으로 잦은 마찰이 있었어요. 때마침 안정적이고 신사적인 리처드 델러웨이가 등장하면서 그녀는 피터와 이별하게 됩니다.
피터는 낭만적이고 감성적이면서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클라리사와 결혼할 수 없다는 걸 예감했고요. 리처드를 보자마자 클라리사와 결혼할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클라리사는 리처드와의 결혼을 후회하진 않지만 피터와의 추억에 빠집니다. 그리고 피터 또한 클라리사와의 시간을 그리워하죠. 이 두 사람에게 사랑의 불씨가 남아있다고 봐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우정에 가까워 보였거든요. 어리고 미성숙했던 나이에 서로에게 행했던 실수들을 아쉬워하는 거 보였어요. 이젠 어느 정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여전히 상대방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피터는 클라리사와 리처드가 결혼했을 때 견딜 수 없어서 인도로 떠나게 됐어요. 인도를 떠나는 배에서 만난 여자와 충동적으로 결혼을 했고 최근에는 이혼을 했습니다. 피터는 젊은 시절에 꽤 명석한 사람이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업적이 없어서 자신이 패배자라는 상념에 빠져서 지냅니다. 클라리사를 찾아갔을 때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갑자기 복받쳐 오르는 감정에 끝내 눈물을 터뜨리기도 하는데요. 그녀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감정이 복받쳐 올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 속에 있던 클라리사는 충동적으로 피터가 자신을 데려가 주기를 바라는데요. 그게 피터를 향한 사랑이라기보단 리처드 집의 안주인으로 살아가는 지루한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30년 전 옛 시절과 현재의 삶을 오가면서 클라리사와 피터가 그리워하는 건 꿈과 이상을 이야기했던 청춘의 모습이겠죠. 클라리사에게 세상 보는 시야를 넓혀주었던 피터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낙오자가 되었고 자신의 주관대로 살아갈 것 같았던 클라리사는 그저 손님을 맞이하는 안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춘 시절에 꿈꾸었던 인생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한편 클라리사는 저녁 파티에 참석한 상류층 인사들을 통해서 세티머스의 죽음에 대해 듣게 되는데요. 처음에 그녀는 자신의 파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불쾌해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자살은 불법이었는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죠. 그녀는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청년의 고뇌가 남일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신도 부모가 손에 쥐어준 인생이라는 것을 끝까지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을 마음 깊은 곳에 갖고 있었으니까요. 클라리사는 세티머스에게 동질감을 느끼면서 이내 마음을 추스릅니다. 생을 마감한 사람은 떠나보내야 하고 남은 사람들은 살아야 하며 또 늙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부패와 거짓과 잡담 속에서 삶의 중요한 것이 녹아 사라진다고 여기면서요. 세티머스는 그것을 지킨 셈이죠. 사실 그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산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햇볕의 쨍쨍함을 고스란히 느끼고 싶어 했어요. 다만 인간들이 그를 몰아세운 거죠. 의사들의 치료에 몸을 맡기는 것은 시험 대상이 될 뿐이고 영혼을 내놓는 일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그에게 죽음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죽음 속으로 뛰어들면서 자신의 영혼을 지켰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란 순수한 존재감을 뜻합니다. 클라리사는 세티머스의 죽음을 가치 있게 바라봅니다. 그녀에게 순수한 삶의 기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녀는 세티머스와 다르게 안정에 귀착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은 존재로 살아가는 게 그녀에게 주어진 삶의 몫인데요. 클라리사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영혼을 지켜낼 수 있을지 모른 채 소설은 끝이 맺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우리의 인생도 이런 것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델러웨이 부인 같은 작품을 쓴 게 아닐까요? 삶은 우리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미약함과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더라도 고독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는 내내 불완전한 인간을 포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델러웨이 부인을 읽어보지 못하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